33살의 윤서진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고국의 공기였죠.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인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귀국자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중동과 아프리카 곳곳을 누비며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었던 서진은 특히 케냐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질 구출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작전을 성공시켜 국제 언론에서는 그녀를 데저트 호크라고 불렀죠. 사막의 매처럼 날카롭고 정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어느 군 부대 근처로 향하는 서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군에 남아있는 후배 최민재 중위의 제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진과 민재는 사관학교 동기였는데 서진이 해외 파병을 나간 사이 민재는 국내에서 꿋꿋이 복무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깜짝 등장해서 민재 놀라게 해줘야겠어. 서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야구 모자를 꺼내 눌렀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 복장의 그녀는 그냥 평범한 30대 여성처럼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운동화 차림새가 소박했거든요.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한국 군부대의 모습이 새로웠거든요. 해외에서 보던 외국 군대들과는 확실히 다른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부대 주변과 단정한 초소, 그리고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모습이 정겨웠어요. 택시에서 내린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대 정문 너머로 훈련받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 둘, 셋, 넷. 힘찬 목소리들이 어우러지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면회 시간을 확인해 보니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부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대 정문 옆쪽으로 사격장 방향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서진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사격장 근처에서 훈련병들이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관의 지시하에 차례대로 총을 들고 표적을 향해 사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진은 울타리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진지한 표정과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그때 한 병사가 방아쇠를 잘못 당기며 총구가 옆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교관이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쳤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총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서진은 그 광경을 보며 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기 안전 수칙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해외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녀 역시 총기 안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동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면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부대 정문으로 향했어요. 오늘 민재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5년 만에 보는 후배의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했습니다. 서진이 부대 정문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사격장 방향에서 또다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총은 장난감이 아니야. 방아쇠는 장난삼아 당기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교관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방금 전에도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격장 근처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오던 3명의 훈련병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민간 복장의 서진을 힐끗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서진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병사가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출입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건방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병사도 거들었죠. 총기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세요. 여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서진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 지인 면회 온 건데요. 잠시만 구경해도 될까요? 그런데 세 번째 병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가 총을 뭘 안다고. 이건 진짜 전투병기예요. 장난감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진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5년간 해외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며 수없이 총을 다뤄온 그녀였거든요. 케냐 작전에서는 저격수로도 활약했었고 아프간에서는 근접 전투까지 경험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민간인 차림이었죠.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서진은 꾹 참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괜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재의 제대식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병사들의 시선과 태도는 계속 불쾌했습니다. 요즘 민간인들이 군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한 병사가 동료에게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총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웃기죠. 서진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간인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자신처럼 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더욱 건방진 말을 했어요. 아줌마, 혹시 드라마에서 본 총 장면이라도 따라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다른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진의 참을성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해외 작전에서 온갖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면회 가겠습니다.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부대 정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또 다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아줌마들이 정말 군대 구경 온 줄 아나 봐. 총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서진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계속 참았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서진은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면회 대상자 이름란에 최민재 중이라고 적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민재를 위한 날이었으니까 기분 나쁜 일은 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병사들의 건방진 태도는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서진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것을 조금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보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죠. 자신의 정체를 과시하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받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열심히 구령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 사격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몇몇 병사들의 태도는 정말 아쉬웠어요. 총은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민간인에 대한 예의는 지키지 않는 모습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강함과 함께 겸손도 갖춰야 한다고 서진은 생각했거든요. 해외에서 만난 진짜 프로페셔널한 군인들은 모두 그랬었어요. 곧 민재가 나타날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후배와의 재회가 기대되었거든요. 면회실에서 기다리던 서진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건 최민재가 아니라 낯선 중년의 교관이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습니다. 그는 서진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여기 민간인이 계시네요? 뭐 하는 분이신가요? 교관의 목소리는 그리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최민재 중이 면회 왔습니다. 그때 교관 뒤로 아까 그 3명의 훈련병이 따라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교관에게 귓속말로 뭔가 말했어요. 아, 그분이요? 아까 사격장에서 총은 장난감 아니라면서 가르치고 있을 때 구경하던. 교관이 서진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총 쏴본 적은 있으세요? 질문이 갑작스러웠지만 서진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네, 조금이요. 훈련병들이 서로 눈짓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마도 조금이라는 대답이 우스웠나 봐요. 교관도 비슷한 표정이었죠. 그럼 한번 해보시죠. 저기 300m 표적. 훈련병 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300m는 우리도 힘든데. 다른 훈련병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100m도 어려운데 300m라니. 그들은 서진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좋습니다. 사격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훈련병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아줌마가 총을 제대로 들 수나 있을까? 반동에 놀라서 주저앉을 것 같은데. 300m 표적은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말이야. 서진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케냐에서는 500m 거리의 테러리스트를 정확히 무력화시켰던 그녀였거든요. 아프간에서도 600m 저격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민간인일 뿐이었죠. 사격장에 도착하자 교관이 K2 소총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무겁죠? 조심하세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낯익은 무게였어요. 해외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소총들보다도 가벼웠거든요. 서진은 총을 받아들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민간인 서진이 아니라 데저트 호크였던 시절의 감각이 돌아온 거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 정확히 10점 중앙을 관통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두 같은 지점을 뚫고 지나갔어요. 전탄 명중이었습니다. 사격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훈련병들의 웃음소리도 수군거리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교관도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하며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어떻게... 서진은 총을 안전하게 내려놓으며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결과를 낸 것 같았거든요. 훈련병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방금까지 비웃던 아줌마가 자신들도 못하는 완벽한 사격을 해낸 거죠. 아까 그 건방진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디서 복무하셨습니까? 서진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외에 좀 있었어요. 더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훈련병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미군 베이스 관광이라도 갔다 오셨나 보죠? 동료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말은 나온 후였어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미군 베이스 관광이라
정말 웃기는 소리였어요. 자신이 미군과 함께 수행했던 작전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 셈이죠. 서진은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군 베이스 관광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만약 그들이 자신이 겪었던 진짜 현실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교관이 서진의 명중률에 놀라 더 많은 질문을 하려던 찰나 부대 스피커에서 점심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부대원은 점심 식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병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까 미군 베이스 관광 발언을 했던 훈련병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실전이랑은 다르죠. 사격장에서 표정 맞추는 거랑 진짜 전투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서진의 머릿속에 갑자기 아프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먼지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에서 폭발음과 총성이 끊이지 않던 그곳에서의 일들 말이죠. 특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프간 동부 지역 탈레반 잔당들이 민간인 마을을 습격했던 날이었어요. 서진과 다국적 특수부대가 구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폭발물로 둘러싸인 건물 안에는 8명의 인질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6살 난 아이도 있었거든요. 데저트 호크, 저격 위치로 이동해라. 작전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건물 옥상에서 200m 떨어진 언덕에 엎드렸어요. 스코프로 내려다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 2명이 인질들을 방패로 삼고 있었거든요. 한 놈은 폭탄 기폭장치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모래먼지 때문에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 발의 기회밖에 없다.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실수하면 인질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그 6살 아이의 두려움에 떨던 눈망울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숨을 멈추고 심장 박동 사이의 틈을 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은 정확히 폭탄 기폭장치를 든 테러리스트의 손목을 관통했어요. 기폭장치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다른 팀원들이 돌입했고 모든 인질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에서 서진의 동료 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폭발물 해체 중에 부비트랩에 당한 거였죠. 28살의 젊은 폭발물 전문가였는데 고향에 약혼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늘 자랑하던 친구였어요. 서진은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인질들은 괜찮나?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8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전이 뭔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일까?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젊은 훈련병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교관이 서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혹시 사격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대식이 언제 시작되나요? 2시에 시작됩니다. 교관이 답했어요. 아직 1시간 정도 남은 시간이었죠. 서진은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온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감정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럼 저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어요. 뒤에서 훈련병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부대 뒤편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아까 떠오른 아프간의 기억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목숨을 잃은 동료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거든요. 시간이 흘러 오후 1시 반이 되었습니다. 제대식 준비를 위해 부대 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일어나서 몸을 털고 제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를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제대식장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부대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삑, 삑, 삑.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부대 곳곳에 울려 퍼졌어요. 동시에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부대원 비상, 사격장 근처 탄약고에서 의심 폭발물 발견, 즉시 대피하라. 방송이 반복되자 부대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병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폭발물이라는 말에 온몸이 긴장했거든요. 해외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상황이었지만 한국 땅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진짜 폭발물일까? 부대 곳곳에서 민간인 전원 대피라는 외침이 들려왔어요. 아까 사격장에서 만났던 교관이 서진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세요. 진짜 폭발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탄약고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폭발물 처리반이 장비를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보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았어요. 혹시 어떤 종류의 폭발물인지 확인되었나요? 서진이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교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타이머가 달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세요. 서진의 머릿속에서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타이머가 달린 폭발물이라.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폭발물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부대에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폭발물 처리반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보고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거 일반적인 폭발물이 아닙니다. 구조가 복잡해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탄약고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폭발물의 구조를 멀리서 보는 순간 서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설치 방식과 배선 구조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중동에서 IS 잔당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식과 똑같았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순서대로만 해체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군요. 서진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케냐에서, 아프간에서, 수단에서 수없이 봤던 폭발물들이었거든요. 폭발물 처리반 팀장이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어요. 전문가 지원 요청합니다. 이 폭발물은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그때 서진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호했어요. 저 폭발물 제가 해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간 복장의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폭발물을 해체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폭발물 처리반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서진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유엔 대테러 작전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이런 폭발물을 수없이 해체해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민간 복장의 여성이 갑자기 유엔 대테러 작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폭발물 처리반 팀장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특별한 카드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유엔 평화유지군 신분증과 함께 국제 대테러 작전 참가 증명서였습니다. 팀장이 그 서류들을 확인하는 동안 서진은 덧붙였어요.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인질 구출 작전, 아프간 카불 지역 민간인 보호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폭발물 해체 전문 교육을 받았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대 군수 참모가 급히 달려왔어요. 팀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참모가 서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데저트 호크? 그 데저트 호크가 바로 당신인가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수 참모의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맙소사, 케냐 작전에 그 영웅이 여기 계셨다니. 주변에 있던 장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데저트 호크라는 이름은 군 내부에서도 전설적인 존재였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서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타이머를 보니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해체할 수 있어요. 군수 참모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정권을 위임하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가요? 서진은 빠르게 대답했어요. 정밀 드라이버 세트, 절연 장갑, 그리고 작업용 랜턴만 있으면 됩니다. 장비가 준비되는 동안 서진은 폭발물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역시 중동에서 자주 봤던 구조였어요.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주요 회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머 회로, 두 번째는 안전장치 우회 회로, 세 번째는 실제 기폭 회로였어요. 모든 인원 100m 이상 후퇴, 서진이 지시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서진 자신은 폭발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장갑을 끼고 랜턴을 켠 서진의 손끝이 폭발물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각이 예리해졌어요. 아프간에서, 수단에서, 케냐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전선의 떨림, 회로의 미세한 진동까지 모든 것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전선을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타이머의 숫자가 잠시 깜빡이더니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첫 번째 성공.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두 번째 회로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즉시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정신을 집중했어요. 케냐에서 마지막으로 해체했던 폭발물과 정확히 같은 구조였습니다. 파란색 전선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 빨간색 전선을 분리해야 했어요. 순서를 바꾸면 안전장치가 해제되면서 바로 터질 수 있었습니다. 서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성공.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실제 기폭 회로를 차단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거든요. 타이머가 3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진은 마지막 전선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갑자기 케냐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서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절대 서두르지 마. 서진은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신중하게 마지막 전선을 분리했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타이머의 숫자가 멈췄어요. 모든 LED 불빛이 꺼졌습니다. 해체 완료였어요.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성공했다. 대단해. 하지만 서진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일상이었던 일이었거든요. 군수 참모가 달려와서 깊이 격려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서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폭발물 해체가 끝난 후 부대 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서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아까 그녀를 무시했던 훈련병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군수 참모가 급히 무전을 받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발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전역한 불만 병사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폭발물 구조가 너무 정교했거든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이었어요. 경찰과 헌병대가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범인은 부대 근처 야산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복무 중 징계를 받고 전역한 후 부대에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다행히 서진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에야 제대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제대식의 주인공이었던 최민재 중위보다도 서진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거든요. 부대장이 직접 나서서 서진을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를 구해주신 데저트 호크 윤서진 대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장교들의 박수가 가장 열렬했습니다. 서진은 단상에 올라서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아까 자신을 비웃던 3명의 훈련병이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 군인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곳에서 복무했을 뿐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오늘 사격장에서 어떤 병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총은 장난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몸으로 배웠거든요. 아래에서 듣고 있던 훈련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그 3명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바로 그 총을 쥐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책임감과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많은 전우들을 만났습니다. 미군도, 영군도, 프랑스군도, 독일군도 만났어요. 그들 중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진이 물었어요. 바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죠. 아까 아줌마라고 불렀던 훈련병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진은 그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하지만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서진의 말에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를 무시했던 몇몇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다만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 뿐이에요. 그때 아까 그 훈련병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두 명도 따라 나와서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서진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어요. 부대 전체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총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감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 무게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진의 연설이 끝나고 제대식이 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녀에게 쏠려 있었어요. 특히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최민재 중위는 서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야? 민재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깜짝 파티 성공했지? 제대 축하해, 민재야. 하지만 민재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누나가 그 유명한 데저트 호크였다니.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서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뭘 자랑해?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제대식이 모두 끝난 후 민재가 서진에게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누나, 아니 대위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누나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서진은 민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넌 이미 훌륭한 군인이야. 앞으로는 민간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면 돼. 군복을 벗어도 군인 정신은 평생 가져가는 거야. 그때 아까 사과했던 3명의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끄러운 표정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진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외모나 첫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기로. 네, 약속드립니다. 3명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한 훈련병이 물었어요. 그럼 대위님은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긴 해. 부대장이 서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부대에서 특별 강사로 활동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사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서진은 민재와 함께 부대를 나섰습니다. 정문을 나서면서 민재가 물었어요. 누나, 정말 대단해.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 폭발물 해체할 때 말이야.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책임감이 있었어.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칠 수도 있었잖아.
역시 누나다운 답변이야.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민간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게. 며칠 후 그 부대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데저트 호크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였어요. 평범한 민간인으로 보였던 여성이 실제로는 세계적인 대테러 전문가였다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였죠. 특히 신병 교육대에서는 이 이야기가 필수 교육 내용이 되었어요. 총은 장난감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겸손함이다. 우리는 데저트 호크를 직접 봤다. 교관들이 신병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3명의 훈련병들은 서진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중에 부사관이 되어서도 후배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겸손하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서진은 그 후 국내외 여러 군사기관에서 특별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강의는 항상 같은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총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서진이 다른 부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병사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대위님,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는 것이에요. 강하기만 하면 교만해지고 겸손하기만 하면 나약해져요. 둘 다 갖춰야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도 서진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어디서든 데저트 호크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가 같은 교훈을 떠올렸어요. 진정한 실력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